자, 오늘 마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마치고 내일 2차 컷오프 결과가 나옵니다. 결선으로 향할 2명 또는 누군가 과반의 지지를 얻는다면 바로 결정이 되는데 누가 과연 대행과 접점을 만들게 될지 주말인 어제 네 후보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님, 검사 출신 한동훈 후보님, 이재명 막을 수 없습니다. 대안은 오직 안철수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힘의 10%만 썼습니다. 다 우리 편이니까요. 이재명을 맞서면 제 힘의 200%를 쏟아 넣을 겁니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그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 막는데 내가 주력을 내야지. 네, 네 후보 입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 명분, 대전제 때문에라도 이제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 논의를 좀 외면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좀 서는 것 같고 경선 룰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준우 대변인. 네. 내일 아마 발표가 나는데 내일 아마 2시경에 최종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2시경에 발표가 나면 결선에 누가 올라가는지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이 3명 중에 2명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 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네. 후보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과 손잡고 미국과 맞서겠다. 결국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우방국과 함께 자유시장 경제 원래 충실하게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돌려서 중국처럼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어느 후보가 나오든 한 명의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 대행과 함께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예. 어떤 대승적인 차원의 판단도 있고 어느 정도는 전략적 선택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 또 깔려 있다는 포석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조금씩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와중에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 있었던 후보가 있었죠. 김문수 후보 얘기인데 이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다 모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포스터도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애초에 김문수냐 한덕수냐 김덕수냐 이야기에서 이제는 을지문덕이 아니라 김한문덕까지 나왔습니다. 서재원 부위원장님, 이런 워딩들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보력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저렇게 포스터, 그러니까 을지문덕을 연상하면서 김문수, 한덕수 저런 포스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네. 저것은 효과일 뿐인 것이고 저기서 이제 관심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라를 구하는 정책이 있는 것인지 내용이 있는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시선을 돌리는 데는 저런 포스터는 굉장히 잘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꾸준히 출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한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출마하고 결심을 한다면 객관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홍준표 후보도 이제 전향적인 메시지 가운데 아예 원샷 경선이라든지 토론같이 방법론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요. 다만 이제 단일화해야 된다면 하지만 당 밖에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주관식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한대행의 이름이 포함이 됐지만 6% 정도 그렇게 오차 범위 안에서 변별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본선의 승부에 좀 자신이 있다. 토론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태까지는 집안 싸움이니까 한 10% 정도 힘을 썼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는 200% 쏟아붓겠다. 직접 그 워딩을 빌어오자면 박살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준우 대변인.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가진 자신감이 토론에서 말싸움에 지지 않는 그런 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국무위원들 불러서 본회의 할 때도 야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제 잘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인기가 올라갔었고요. 근데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이제 경선 토론회 할 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마디 말도 지지 않는 마치 피의자를 대하듯한 그런 식의 토론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나중에 경선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과 이제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안에서 내홍을 이제 오히려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걱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가 약간 단일화돼서 그러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안 보이는 건 이건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 16대 대선, 20대 대선에서 단일화로 다 선거했었거든요. 노무현 후보, 정문주 후보가 단일화 딱 이맘때입니다. 딱 한 달 네. 앞두고 단일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윤석열 전 후보, 전 대통령이죠. 그분도 이제 딱 한 달 앞두고 단일화죠. 임박했어요. 둘 다 단일화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건데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이회창하고 이인재 의원, 이인재 전 의원 이 두 분들은 경선에서 이인재 의원이 2위를 집니다. 네. 졌더니 나가서 따로 당을 차려서 완주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단일화가 안 되어버리면서 패배한 경험이 있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패배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이제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응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의 후보가 나오면은 한덕수 대행과 함께 예.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모습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느냐, 그걸 열려 있는 자세를 보이느냐, 그런 네.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고 결국은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후보에게 전략적 선택이 갈 것이다라는 경선에 대한 관측 전망도 있습니다.